반갑습니다. 자, 오늘 7월 26일 월요일이고요. 네,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JM님 어서 오시고요. 화수분처럼님, 유연한 리치님, 벨라님, 형준님 어서 오세요. 별콩님 조정받고 또 참고 견뎌냅시다. 잘하셨습니다. 네, 좋은 번은 승리하는 거죠. 네, 빨강 루시님 1등은 여전히 어렵군요. 물론이지. 이거 경쟁이 엄청난 거예요. 카카오뱅크 청약보다도 아마 더 셀걸? 아니면 말고. 네. 찐마이님, 진민철님, 김태경님 어서 오시고요. 빨강 루시님, 1톤짜리 황금님, 써니쌤님, 풍림부자님, 부처님 어서 오시고요. 저는 휴가 안 갑니다. 권리랑 무상증자 요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별빛처럼님, 내사랑님, 부자오빠님, 송혜님, KM킴님 반갑습니다. 상투시령님도 어서오시고요. 안짱님, 빨강망토님 어서오세요. 예쁜 하늘님, 빨강마녀님, 슈퍼버피님 등산 가셨어요? 오, 부러워라. 좋으시겠어요? 네, 가치나님 어서오시고요. 김대수님, 하늘이치님 어서오세요. 네, 역시 잘생겼지 그치? 그리고 네, 조이님, 이나님, 써니 빠더님 어서 오시고요. 뭘 도와드릴까쇼? 네. 엘리베이터예요. 네. 엘리베이터 안에 쏜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네. 혼자 계시면 좀 뻘쭘하시겠다. 네. 자, 달리자님 어서 오시고요. 천억부자님, 조선병아리님, 팜파티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죠. 현우의 꿈님도 반갑습니다. 네. 종합지수가 많이 내렸어. 시장이 많이 내렸어. 네, 오늘 이번 주는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좋은데 내렸어. 이건 개떡 같은 경우죠. 좋은데 내렸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좋은데 내리면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하죠. 좋은데 왜 내리냐 이거지. 그죠? 좋은데 왜 내리냐. 좋은데 왜 내리냐. 자, 이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사실은 나쁘다. 두 번째,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데이트, 연인들끼리도 가끔씩 싸우잖아요. 물론 안 싸우셔도 되지만, 싸울 수 있잖아. 근데, 네. 좋긴 좋은데, 그 순간은 밉지 뭐. 그렇잖아요. 네가 내 통닭다리를 2개 다 먹었어? 예전에 그 연인들 싸운 거 보셨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야, 너 왜 이번에 통닭다리 2개 다 먹었어? 그래가지고 여자가, 네, 미안해. 네가 안 먹는 줄 알고 뭐 그랬어. 다음엔 너 다 줄게. 그랬더니 너 통닭다리 하나 가지고 그러지 말아요. 결국은 둘이 헤어졌어. 사소한 걸로. 근데 뭐 아무튼 통닭다리를 내가 하나 먹고 싶은데 싸웠다 이거야. 저놈이 다 먹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네, 뭔가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네, 미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은 전체적으로 좋긴 좋은데 뭔가 소스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파헤치고요. 그러면 오늘 좀 많이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몇 개 있는 것들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최선미님, 백억님, 나는 대박이다님, 굶주리니님, 주원맘님도 어서오세요. 최강우통님도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은 살펴봅시다. 좋은데 떨어졌으니까 정말 사실적으로는 정말로 나쁜 것인가? 두 번째, 그냥 일시적인 것인가? 뭘 것 같아요? 실제로는 나쁘다. 사실 이거는 실제로 나쁠 게 없어요. 왜냐면 뭐 FOMC에 대한 경계감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 이야기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경제지표들 지금 나쁠 게 없거든요. FOMC 뭐 그냥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기업 실적 다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경기 지표도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통계적인 이 자료들을 보게 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장이 빠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주가가 빠진 거예요. 왜 그랬지? 일시적인 것이다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나쁘다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쏟아진 것이 오늘의 하락의 주범인데, 외국인들 매도는 환율과 관련이 조금 있겠죠. 환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1150원 조금 더 올랐어요.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무조건 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네, 현우의 꿈님, 수기님, 손말수님 어서오세요. 자,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 도대체 왜 파는 거지?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이 팔아야 돼요. 왜 팔아야 돼요? 요거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이 왜 파느냐? 자, 환율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원화 가치가. 환율이 되게 어렵긴 하죠. 네. 나는 대박이다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콤택이 잘 견뎌서 수익 좀 났어요. 네, 유상증자 남았어요. 잘하셨어요. 네, 콤택은 수익이 좀 짭짤해요. 짭짤. 네. 누가 이게 간을 했어? 바닷물 같은 종목입니다. 자, 솔개님 어서 오시고요. 자,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져야지 환율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뭐 평가절상, 평가절하, 원화 가치 상승, 하락, 막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지고 막 얘기가 많은데 다 집어치우고요. 그냥 환율이 오른다, 내린다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말 여러 가지 섞으면 헷갈려. 그러니까 뭐 원화 가치가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헷갈리기 때문에 네, 그냥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우리는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올라갔네? 환율이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왜 파느냐? 기본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자, 지금 1155원에 1달러예요. 1달러. 그러면 이제 4달러가 되려면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 네. 1150원에 지금 1달러란 말이에요. 1달러인데 이게 환율이 계속 올라가지고 나중에 1180원이 됐어. 그럼 1달러 이렇게 됐을 경우에 환율이 계속 오르게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155원만 줘도 1달러를 받아 먹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되면 1180원을 줘야지만 1달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얼마를 손해보게 되죠? 80에서 55를 빼면 25인가? 네, 25죠? 네, 이 정도 계산은 할 줄 알아. 자, 25원. 25원 손실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전문용어로 환차손이라고 하죠. 환율의 차이에 따른 손실이다 해서 환차손입니다. 즉 25원을 나중에 손해보고 달러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샀지만 결국에는 지들이 돈이 필요하면 달러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나중에는 내가 환차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율로 인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팔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바깥에 있는 외국인들 제임스와 토마스 아직 한국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어. 1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해. 딱 상황을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 지금은 1달러를 주면은 1155원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지나서 주가가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1180원이 되면 1달러로 1180원을 받아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돼요? 반대로 25원의 이득이 더 생기겠죠? 나중에 사면. 그러니까 이렇게 때는 또 환차익이 발생합니다. 환율의 차이를 통한 이득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있는 외국인들은 빨리 팔고 싶어 할 거고요. 밖에 있는 외국인들은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백이 생기는 거죠. 어떤 공백이요?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문제는 그거예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 무조건 그러면 나쁜 것이냐? 외국인들 유치를 해야 되는데요. 환율이 올라가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응? 양보의 사장님, 그리고 스티븐 킴님, 김선희님도 어서오세요. 심순아님도 반갑습니다. 김완수님도 어서오세요. 한 명씩 계속 오네. 이제 출석 그만 부를 거예요. 그러면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환율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네. 근데 환율을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수출 기업들이 수익은 일단 보게 됩니다. 왜? 팔고 달러를 받잖아요. 달러를 받죠? 달러를 받으면서 나중에 달러로 입금된 것을 원화로 바꿔요. 그러면은 내가 이득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자동차 한 대 팔아가지고 만약에 1달러야. 자동차 한 대가. 싸네. 1달러에 1155원인데 나중에 이제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갔어요. 그럼 1달러를 받게 됐을 때 나는 한국에서 1180원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자동차 한 대 팔아가지고 옛날에는 1155원을 벌었는데 지금은 1180원을 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 실적이 올라가는 거죠. 수출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돼요.
호재가 되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겠느냐 이거지. 자, 중국이 환율을 못 올리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미국에서 야 니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 너도 나도 환율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수출기업들 수익 뻥튀기 하면 되겠네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수출기업들이 외국에 팔아먹을 때 어떤 짓거리를 하게 되냐면 지금 1달러에 자동차 한 대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환율에 대한 차익이 좀 생길 것 같다. 그럼 25원만큼 생길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를 1달러가 아니라 자동차를 얼마에 팔아요? 0.9달러? 네. 뭐 여하튼 네, 1달러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팔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그냥 마진 포기할래. 환율에 의한 마진을 포기할래 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가격을 후려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뭐 미국 본토에 있는 자동차는 1.5달러, 한국 자동차는 1달러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냥 균형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환율이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로 해가지고 가격을 내려버려. 0.9달러로. 그럼 어떻게 돼요? 1.5달러면은 그래도 미국 차 사고 싶었는데 0.9달러라고? 야, 그러면 이거 사는 거 어떻겠어? 가격 경쟁력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환율을 무조건 올리게 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됩니다. 무역이 공정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환율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막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돼! 네,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딱 막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지금 현재로서는 1200원까지 갈 확률은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매물대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200원까지 어렵겠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1160원 정도, 1160원 정도가 1차적인 저항대가 될 것입니다. 네. 1차적인 저항선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환율의 저점 지지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기 1110원. 더 안 내려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환율이 이제 다시 또 내려올 만한 구색을 갖추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인프라건에 대한 부분이 이제 미국 의회를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또 풀리겠죠. 그 다음에 양적 완화, 뭐 테이퍼링 등등등을 당장은 안 할래요 얘기하면 돈이 계속 풀리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달러가 많아지게 됐을 때 환율은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본다라면 환율의 상승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외국인의 매도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환율은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무조건 팔아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수가 환율은 만약에 1.5% 올라요. 근데 지수는 한 5% 올랐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환율이 1.5% 포기하고 5% 올라가는 지수를 따라 들어가겠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들어옵니다. 그러면 매수가 들어올 때는 환율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될 뿐더러 지수의 상승 효과도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만간 일어나게 될 사항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막 미친듯이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은 달러를 좀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환율 같은 경우가 만약에 조정을 들어가게 된다면 1140원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외국인 매도가 언제 나왔는 듯이 조용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율은 영원히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내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 가이드라인 속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경기가 안 좋으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여기 코로나 사태, 그 다음에 리먼 사태 뭐 이럴 때 보면은 환율 장난 아니었죠. 그래서 요 당시 요렇게 최고점을 찍을 때 같은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수출주, 특히 자동차 같은 거 사시면 좋아요. 환율이 높으니까 실적이 좋아져. 수출주를 공략하시면 아주 행복한 그런 상황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현대차를 샀고요. 2020년도 3월에도 현대차를 샀습니다. 수익이 잘 났죠. 지금은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환율이 올라가는데, 최근에 델타 바이러스 미국에서 11만 명 신규 확진자 나왔다면서요? 하루에? 11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백신 뭐 반대, 접종 반대 시위 뭐 이런 것도 뭐 유럽 쪽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렇다는데, 백신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백신 접종률을 일단 계속 높여야 될 거예요. 계속 높여야 되고, 보니까 뭐 애들 뭐 백신 접종 안 맞은 애들도 막 가서 막 놀고 막 그러던데, 약간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수록 시장은 불안해지고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외국인 매도를 끄집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시장 자체가. 외국인 매도 나오니까 나쁜 것 같은데요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시장은 지금 계속 신고가예요. 물론 오늘은 좀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신고가예요. 왜? FOMC나 경기지표나 또는 기업 실적이나 다 좋게 나오거든요. 그럼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이유는 환율이라는 어떤 부분, 특정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지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고 있어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좋기는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는 효과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이 빠지면.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좋은데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데 빠졌어. 좋은데 떨어졌어. 자, 애인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막 서로 사랑이 샘솟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하나 삐끗해가지고 싸웠어. 어떻게 해야 돼? 야, 싸웠으니까 헤어져. 어떻게 합니까? 싸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잠시 냉각기를 가지고 사소하게 또 그렇잖아요. 헤어지기 싫으니까 또 뭘 할 거 아니에요. 뭐 전화나 문자로 해가지고 밥 못 써? 아니면 뭐 갑자기 끼우 이런 거 있잖아요. 끼우 확 죽일. 이게 끼우는 얼어 죽을. 그거 누가 맞는 거야? 끼우 끼우 이런 거. 야, 닭사. 그런 거 하잖아. 그런 거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좋아가지고 뭐 먹으러 갈까? 뭐 다음에는 뭐 옛날에 아까는 미안했어. 뭐 그러면서 또 뭐 좋아하겠지. 이런 아무튼요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큐. 이거 큐 사태다. 큐 사태. 진짜 부부간에 근데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보 큐 그러면은 밥주걱으로 맞습니다. 미쳤나? 빠닥빡. 아니면은 앉아봐. 너 뭐 잘못했냐? 그럴 수 있지. 너 뭐 잘못했어? 풀어봐.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나 게임기 샀냐? 이거 곤란한데. 아니면 여자가 만약에 여보 끼우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또 뭐 질렀냐? 홈쇼핑 뭐 질렀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절대 쓰지 말고 연애하는 상황에서만 애인한테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쓰면 안 돼. 어쨌든 간에 근데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갑자기 끼우 그럴 수도 있잖아. 나 어제까지는 팔았지만 오늘은 그냥 다시 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죠? 제임스 토마스가 오늘은 막 죽이듯이 믿고 막 그냥 막 저놈 새끼들 만나기만 하면 코를 그냥 팍 쳐가지고 그냥 큰 코를 그냥 다치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내일부터 사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 제임스 토마스 그냥 역시 큰 놈은 달라.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그냥 놔두세요. 솔직히 말하면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도 나타날 수 있겠다는 부담감이 일단 있어요. 그럼 내일도 빠지면 일단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뭐 방금 전에 말씀했던 환율의 복합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외국인이 저만큼 팔아먹는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무너질 만큼은 아니에요. 3천억 팔아먹었는데 지금 이만큼 떨어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3천억 파는데 1% 떨어졌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식이거든요. 도대체 왜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빈집털이 했잖아. 빈집털이. 빈집털이. 무주공사는 올라간 거야. 빈집털이.
왜 빈집털이에요? 지금 다 휴가 가가지고 집이 텅텅 비었어.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그냥 먹고 자고 그냥 뭐 좋은 거 먹고 하고 놀고 이렇게 나와도 돼. 빈집. 걸리면 큰일 납니다. 네. 빈집털이에요, 빈집털이. 즉,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갔다가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지금 6월에 비해 가지고 어때요? 엄청 줄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휴가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주식 잠깐 스톱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시기, 즉 7월 중후반 들어서면서 8월 초중반까지 7월 중후반부터 8월 초중반까지는 다들 뭘 한다고요? 휴가를 간다는 얘기예요. 휴가. 이거 뭐라 그러지? 썸머 베케이션? 베이케이션이야? 베케이션이야? 하여튼 간에 네. 휴가. 휴가를 가는 거야. 놀러 가는 거야. 놀러. 그러니까 주식들이 잠깐 올스톱이야. 멈춰요. 요즘에 휴가 가는 것도 막 일주일씩 가시대. 다들 보니까. 나 이번 주 휴가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5일 이상 휴가들 가시잖아요. 여름 휴가들 보통 그렇게 가시죠. 그리고 시즌이 딱 이번 주부터 시작이에요. 이번 주에 하시는 분도 있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 주에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지난주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7월 19일, 지난주부터 시작해서요, 8월, 14일 정도까지 휴가 시즌에 보시면 돼요. 한 달 정도. 힘들죠. 네, 힘들어요. 거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없으면. 조금만 갖다 질러도요, 종목이 확확 변합니다. 시장이 막 팍팍 변해요. 대형주 가지고 조금만 흔들어내면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물량을 가지고도 크게 공포스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휴가가 있는데 막 알람이 울려요. 막 급락하고 있대. 막 보니까 계좌가 엄청 빠졌어. 어떻게 해요? 에라이씨 팔아야 되겠다. 그냥 더 빠질 것 같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편안한 마음이에요. 편안한 마음. 갑자기? 네. 편안한 마음. 시장이 흔들어대는 것도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거고요.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저 정도 움직이는 것. 거래가 많은 상태에서 뭐 시장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저렇게 흔들어댔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정상 참작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시장은 어떤 상황이에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그래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거래가 없이 때린다.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콤텍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오늘 주가가 5% 내렸어요. 뭐 그냥 거래가 많아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일단은 많이 올라서 네, 5% 내렸다. 지금 15% 오르고 5% 내렸어요. 뭐 괜찮잖아. 일단 10% 먹었잖아요. 그러면 된 건데 거래까지 말라붙었네? 이거 뭐예요? 자, 지난번에 이만큼 올랐다가 조정이 들어갈 때 거래가 말라붙었어요. 어떻게 돼요? 옆으로 횡보하다가 또 튀었죠. 비슷한 상황 보시면 돼요. 항상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가 빵 터져서 매도가 와장창 쏟아졌느냐 아니냐,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거래가 없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놈은 내려갈 수는 있어도요,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물려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주가 내려가는 거 가만히 있겠어요? 왜 내려가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네, 지지선도 강하게 나올 테고요. 안 팔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팔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오늘 예스 23인가? 네. 요것도 약간 음봉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매도가 조금 나왔어. 요거는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한세 예스 24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7% 빠졌거든요. 거래가 말랐어요. 네. 이런 거 뭐라고요? 30% 상한가 나오고 7% 빠졌으니까 일단 23% 먹은 거야. 그리고 거래가 말라붙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좀 내려갈 수 있더라도 개기세요, 그냥. 내려갈수록 거래는 더 말라붙을 거예요. 왜? 안 팔 거거든. 물린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안 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상승 이후에 조정, 횡보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최악의 상황이요. 폭락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접근하시면 되고요. 추세가 계속 좋잖아요. 잘 봐요. 거래가 없이 조정이 나오는 것들은 그냥 무시하세요.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팔아먹지 않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조정이 많이 심화됐을 때 걱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거래가 터졌냐 안 터졌냐, 실제로 매도가 나왔냐 안 나왔냐, 그 부분을 고민하세요. 매도가 없어? 그럼 존버를 타세요. 기다리세요. 그냥 개겨. 네.
바늘 다들 하나 샀잖아. 바늘 막 찔러주는 거예요. 팍팍팍팍팍 막 찌르는 거예요. 네. 엄마 피나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참아야 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팍 찔러 막 그냥 막 네. 너 조정? 나 바늘이야 그럼 팍 찢어 막 네. 언제까지요? 몸에 사리가 생길 때까지. 나중에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렇게 탁 그 정자를 하고 앉아가지고 네. 편안한 음악 클래식 같은 거 딱 들으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그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국면이 지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버티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버티는 거. 버티기. 줄다리기 할 때도요. 양쪽에서 사람들이 줄을 당기잖아요. 으쌰 으쌰 그러면서 으쌰 으쌰 하는데 이게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고 으쌰 한 다음에 다시 줘. 그 다음에 으쌰 하고 다시 줘. 이렇게 하면 끌려가요. 으쌰 하고 나서 버티기. 또 으쌰 하고 나서 버티기. 또 이렇게 아시죠? 줄다리기 해보셨죠? 요즘에는 체육대회 안에서 모르시나? 네. 버티기를 하셔야 돼요. 일단 땡겨놓고 버티기. 땡겨놓고 버티기. 그래야지 되는 거죠. 주가는 항상 그 버티는 구간에서 살아남는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못 버티면 죽는 거야. 다 쓰러져 나갑니다. 그냥 와다당. 네. 그리고 한번 무너지면요. 우르르 무너져요. 포기를 하는 순간 와르르. 내가 포기하면 다른 사람도 포기해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투매가 나오죠. 투매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주워 먹으면 돼요. 투매가 나왔니? 주워 먹어야 되겠구나. 땡큐베리 망치. 네. 그래서 시장이 일단 상승 기조를 타고 있으면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주호맘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땡큐. 네. 시장이 주가가 상승 추세를 타고 있으면 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든가 말든가 신경 쓸 것이 없다. 네. 잘 봐요. 주가는 우상향이야.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견디기 힘든 건 뭐예요? 이만큼 먹었는데 이만큼 뺏겼다는 거지. 이거를 못 참아 사람들이. 네. 내가 그때 그냥 최고점 찍었을 때 100만 원을 벌었는데 그가 뺏겨가지고 지금 20만 원이 되었네. 그걸 못 참아. 그걸 못 참아요. 네. 희한하죠. 어쨌든 나는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못 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30%나 먹었는데도 7% 빠지는 것을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더 빠져도 되냐 솔직히. 이거 1150원까지 빠져도 수익이잖아. 어차피 수익이잖아요. 난 단돈 얼마라도 벌었잖아요. 그죠? 쌀 몇 가마는 나오겠네. 벌었잖아요. 번 것에 만족하지 않아. 내가 잃어버린 것을 더 크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요. 웃기는 거는요. MD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동안 이만큼 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오늘 목요일날 8%가 빠진 거야. 마이너스 8%. 우와! 큰일 났다. 이게 60% 넘던 게 48%까지 빠지니까 우와! 큰일 났다. 팔아먹은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해요. 팔아먹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개겨.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 아무리 매도 아니라 매도의 할아버지가 나와도 거래가 없으면 이건 다 소용없는 거야. 다 뻥카입니다. 뻥카. 네. 앞에 액면에다가 플러시 4개 깔아놓고 속 안에는 빨간 거 들고 있는 거야. 네. 스페이드 플러시 깔아놓고 속 안에는 빨간색 하트 다이아몬드 들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액면가 플러시라고 막 지르다가 뻥카에 당하는 거지. 네? 이거는 여러분 거가 아니잖아. 일단 내가 팔아야지 내 거잖아. 근데 이만큼 벌어놓은 거를 뺏길까봐 그냥 두려워가지고 막 팔아먹으면 나중에 요즘 장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장이 좋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안 와요. 원래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오고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거든. 그러면은 엿먹으러가 되는 거야. 야, 넌 팔았냐?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이렇게 소리쳐 위에서. 종가 기준은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내일도 올라가면 더 좋고요. 안 올라가면 뭐 많은 거지만. 네. 그래서 수익률이 지금 다시 60%대가 넘어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48%에 무서워서 팔았는데 지금 다시 60%가 넘어갔어요. 허탈해지는 거야. 그러면 주식이고 뭐고 하고 싶지 않아요. 짜증나. 물론 먹고 팔았지만 이렇게 되면 짜증나죠. 그래서 시장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체크하시고 내 주식을 지금 팔아야 되겠는가, 이 흐름에 휩싸이겠는가 아니겠는가, 그런 것들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거 앙큼 MDS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여기 또 문자도 보내드려서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괜찮아요. 메타버스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네, 장기전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주 못하지, 술하고 주색 잡기 중에 잡기만 잘합니다. 잡기만요. 네. 카드, 화투, 뭐 이런 거는 다 잘해요. 네. 뭐, 바카라, 뭐 이런 거. 네. 다 잘합니다. 다 잘하는데, 못하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네. 주색은 잘 못하는 것 같아. 술을 못 먹어요. 아, 네. 술이 안 맞나봐. 술 먹으면 일단 자요. 자고 나면 모든 게 끝나 있어.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이해해요. 이해해. 왜냐면, 매매를 안 해보셨거나 초보자분이시거나 뭐 주린이 분들이시거나 이런 분들은요 다 똑같지. 뭐 처음 만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올라갔는데 주가 떨어져 봐요. 떨어져 봐.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그냥 막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 아, 그냥 여기 100만원 벌었던 게 80만원 쪼그라들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야, 이거라도 먹고 팔아야 되겠다. 더 빠지면 어떡하니, 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네. 아니, 술은 진짜 못해요. 네. 이거가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뭘까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경험이 없어서. 이거는 근데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없는 거 뭐 어떡할 거야. 네. 내가 지금 나가가지고 롤러스케이트 타야 되겠다. 롤러스케이트도 막 그냥 처음 타본 사람이 잘 탑니까? 처음에 롤러스케이트장 가셔가지고 타보신 분들 계시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막 그냥 앞에서는 막 뒤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고, 막 그때 뭐 무슨 노래 나왔지? 빰밤비나 막 그런 노래 나오고, 그 다음에 그녀에게 전해주어, 그때 막 한참 그 소방차 유행할 때 아니었어? 롤라장에서 막 폼 잡고 다닐 때 막 이렇게 오늘 밤에 막 그런 거요. 네. 아, 여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27살이지. 27살.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TV에서 봤어요. 근데, 그렇게 롤러장에 딱 가서 처음에 롤러스케이트 딱 타봐요. 그럼 어떡해? 막 그냥 막 발이 내 맘대로 막 움직이는, 앞뒤로 막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엎어지고 넘어지고 막. 네, 그렇잖아요. 인라인도 마찬가지겠고요. 네, 요즘에 인라인이지, 인라인.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주변에서 막 수근수근 되죠. 어머, 저 초보요? 어휴, 저 놈의 초보 새끼. 막 이렇게. 네. 아우, 저 초보.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래요? 아, 쟤는 롤러스케이트를 안 타본 아이구나. 이해되세요? 롤러스케이트를 가가지고 딱 진짜 한 일주일만 열심히 타면 아마 뒤로도 갈걸? 네. 앞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뒤로도 가지. 열심히만 타면, 일주일만 배우면 뒤로도 갑니다. 중심만 잡으면 그다음부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 어떻게 알아내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저렇게 될 때는 저렇게, 몸이 이렇게 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속도는 이렇게 내야 되고, 발은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대각선으로다가 이렇게 뻗는다. 네. 뒤로 갈 때는 이렇게. 네. 뭔지 아시죠? 네. 그런 거다라는 것을 내가 몸에 경험을 시켜야 돼요. 수영도 마찬가지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퐁당 들어가서 팔만 허우적된다고 가는 게 아니죠. 제가 수영 못할 때는 개처럼 헤엄치라 했어. 사람이 개처럼 막 이렇게 헤엄치래. 그러면 물에 뜬대요. 천만의 말씀. 네. 만만의 콩떡이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손발만 젓는다고 물에 뜨겠습니까? 숨을 못 쉬는데? 안 되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지 몸이 뜹니다. 아시죠? 그냥 발차기만 열심히 해도 몸은 떠요. 그래서 숨 쉬면서 앞으로 갈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 무섭지만 힘을 빼고 내가 탁 긴장을 놓는 순간, 긴장을 푸는 순간에 물이 뜨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경험이지. 초보자들은 안 돼. 일단은 뭐 1m 가다가 2m 가다가 꼬르륵 잠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수영을 일단은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거 한번 내가 경험에 들어가게 되면 아, 맞아. 여기서 힘을 빼야 되지. 아, 힘을 빼고 가야 되지. 속력은 안 나올 수 있어. 하지만 물에 빠져 죽진 않아요. 수영하시는 분들 아시죠? 네. 속력은 잘 안 날 수 있어요. 힘 빼고 수영하면. 근데 물에 빠져 죽진 않아요.
어떻게든 묻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육지까지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경험.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힘 빼세요. 막 노려볼 필요 없습니다. 노려보는 건 전화 노려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굳이 볼 필요 없잖아요. 계좌 딱 닫아놓고 문 갖다 거세요. 제 계좌는 지금 지난 월급날 매수해놓고 아직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봤어요. 언제 봤느냐? 신주인수권 들어오던 날, 네, 콤택이 신주인수권 들어온 날, 그때 한번 봤습니다. 근데 뭐 다른 거 본 것도 아니고 신주인수권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것만 봤어요. 이해되세요? 딱 그거지. 맞아. 골프도 마찬가지. 힘을 빼고 치라 그러는데 힘이 빳빳하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힘 너무 주면은 골프채가 네, 휘리링 안녕 그러고 내가 나가지. 네, 안녕. 진짜 골프채 날아가면 골 때리는데요. 네, 진짜 이런 건 안 돼.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래요? 그것도 힘을 빼고서 이렇게 막 이렇게 탁 돌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온몸이 다 들어가죠. 네. 아니, 모든 것이 다 힘 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전거도 마찬가지. 몸이 경직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주식은 마음이 경직돼 있으면 안 돼요. 주식은 마음이 야들야들 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 애들이 잘하잖아. 한국인들은 네, 이게 딱 네, 단단해지지만 외국 애들은 흐물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약간 유들유들해가게 잘해. 걔네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외국 애들 좋아하나. 네. 아무튼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주식 초보 겁날 수 있어요. 처음이니까. 처음이잖아. 처음은 다 그런 거야 원래. 괜찮아.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네. 네, 처음엔 다 그런 거죠. 네,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저렇게 떨어지더라고. 다시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올라갔다가는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거구나. 거래량이 없을 땐 괜찮은 거구나. 외국 놈들이 저렇게 팔고 있지만 결국엔 다시 돌아오는구나. 지지선만 있으면 되는구나. 올라가고 있으면 괜찮은구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결국엔 저렇게 가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압축해가지고 그냥 다 내 거로 만들려고 하니까 나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은 기저귀를 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주린이 분들은 기저귀를 차고 있어. 짜잔! 하고 아장아장 나왔는데 엄마 나 뛸 거야! 그러면서 막 뛰어가. 막 100m 달리기 막 10초 9에 올라가겠다. 내가 걔 이름이 칼루이스 말고 요즘에 누구지? 칼루이스 말고 누구예요? 우샤인 볼트인가? 네, 볼트? 맞나? 아닌가? 네, 나는 칼루이스밖에 몰라. 네, 그 칼루이스가 언제였지? LA 올림픽이었나요? 네, 그때 세계 기록 세운 거나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네. 자, 어쨌든 네, 칼루이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세계에서 빠른 사나이였는데 칼루이스. 지금은 뭐 이 다음에 누구였지? 벤 존슨이었나? 네, 그러다가 우샤인 볼트인가 우사인 뭔가로 바뀌었어. 네, 지금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칼루이스가 옛날에는 가장 빠른 애였어요. 칼루이스. 그래서 가장 빠른 사람은 칼루이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벤 존슨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나 10초 9에 10초 6에 뛰겠다. 네. 깐난 애기가 네. 기저귀 차고 있는 애기가 응애 하면 애가 거짓도 못하는데 막 뛰기부터 하려고 그래요. 네. 문제 되지. 문제 있잖아요. 되겠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역사책에 나와 있었어요. 역사책. 왜 공부는 하잖아요. 27살은 글은 읽을 수 있잖아. 글 척척 보면 다 나와요. 네. 그 당시 가장 빠른 아이는 칼루이스였다. 내가 옛날 얘기 해드리는 건 전부 다 책에서 보고 들은 거예요. 네. 저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아시죠? 27. 딱 보면 27좀 생겼잖아요. 95년생인가? 네. 95년 맞죠? 안 맞나? 네. 95년생. 네. 장재근. 장재근은 그거 아니야? 운동하는 사람. 이렇게 막 요즘에 뭐 그 헬스도 막 하고 그랬었던데, 옛날에? 네. 이렇게 막 운동하고. 근데 에어로빅 복장 막 입고 하고. 네. 다 공부하죠. 네. 지식은 넓고 얇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안 맞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처음부터 뭔가 대단한 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주식을 처음 할 때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하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서 그 기법대로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 그 안에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근사한 투자 원칙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 이틀 만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알아가야지. 주식하고 얘하고 밀당도 좀 해보고요. 뭐 좀 깨져도 보고, 수익도 많이 내보고, 뭐 참아도 보고, 못 참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식을 할 때 그냥 수익을 처음부터 맛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을 여러분들이 이럴 때 가장 많이들 들어오셨잖아요. 작년에. 그 다음에 많이 들어온 게 올 초에. 네.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상승장만 경험했어. 상승장만. 그래가지고 작년 7월, 8월, 9월 여기까지 요때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랬어요. 왜? 주식은 사기만 하면 올랐거든요. 그냥 이놈을 사도 오르고 저놈을 사도 오르고 그냥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사가면 그냥 계속 올라갔으니까 뭐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랐어. 네. 계속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이 계속 나죠. 그러니까 이런 하락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무서운 거지. 근데 이때도 똑같은 말 했어요.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가 조정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식은 영원히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는 것이다. 내려가는 것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내려가는 것이 정말로 심각한 것이냐 아니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것이냐 아니냐. 이 내려가는 게 말이에요. 여자친구가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굉장히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화를 내고 있어. 이거하고 그냥 가볍게 그냥 삐진 거야. 네.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게 삐진 거. 이거하고 구분을 못하면 안 돼. 네. 그냥 엄청나게 심각하게 화가 났는데, 그러지 마, 뀨! 그러면은, 네. 장난하냐? 장난하냐? 눈치가 이렇게 없으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주식은요, 이게 너무 정직한 것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작은 그림을 보면은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큰 그림 보면 되게 정직해요. 주식 어때요? 시장이. 아주 그냥 코로나 때문에 개판 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경기 부양이 끝나기 전까지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옛날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009년도 그리고 그 전에 여기 2000년도 초반에. 네. 저점 매수님, 네,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요즘에 무더위 끄떡없어요. 에어컨 설치했어요. 네, 이번에 쌀 안 사고 에어컨을 사가지고 에어컨 달아놔서 지금 아주 상쾌하잖아요. 네, 상쾌해요, 상쾌해. 뽀송뽀송해요 얼굴이. 네, 예전에는 더워가지고 막 개기름이 줄줄줄 흘렀는데 뽀송뽀송해요. 네, 여러분들 파세코, 네, 창문형 에어컨 강력 추천합니다. 엄청 시원하고 좋습니다. 상쾌해요. 네. 얼마 전엔 추워가지고, 네, 온도를 막 높이기도 했어요. 하나씩 달아주세요. 자, 이거예요, 이거. 경기가 호황기로 들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경기가 호황기로 들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기가 호황기로 들어가면 무조건 직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면, 직전에 있었던 수준은 무조건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무조건이야. 네, 최소한 뭐라고요? 직전 수준 이상은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정말로 활황국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그냥 넘어서 계속 달려요. 계속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리먼 사태예요. 경기 부양책 막 들어가요. 이 상황에서도 주춤 조정도 나오고 뭐 그러지만 결국에는 땡겨요. 땡겨서 어떻게 되나 정고점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횡보가 들어가죠. 횡보가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도 막 그냥 중내산에 뭐 그리스 디폴트 나오네, 영국 뭐 그 브렉시트 나오네 등등등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2017년도에 경기가 좋아집니다. 주가가 땡겨서 올라가죠. 네. 그리고 나서 무역 분쟁. 이거는 심각한 거야. 무역 분쟁. 무역 분쟁에다가 추가 콤보로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응?
무역 분쟁에다 추가 콤보로 코로나 터졌어요. 이건 뭐냐면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게 2년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합의점이 일어났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박살이 났죠. 그리고 뭐가 나왔냐면 이때는 경기부양책 나오지 않았어요. 이때 경기부양책 나왔죠. 경기부양책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뭘 넘어가느냐? 직전 고점은 무조건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었죠? 지금은 넘어갔죠. 넘어가고 나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횡보가 나가고 있어요.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지만 어때요? 시장의 경기부양책이 끝났냐? 안 끝났냐? 그것만 살펴보세요. 여기 2012년도부터 2017년도 여기까지 시장의 경기부양책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17년도까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버냉키부터 자넷 옐런까지, 예전에 그린스펀이었죠? 그린스펀, 버냉키가 여기서 들어왔죠? 그린스펀, 버냉키, 자넷 옐런까지 이어지면서 뭘 했냐면 양적 완화를 계속 들어갑니다. 언제 양적 완화가 끝났어요? 2018년도에 끝납니다. 이때 미국의 실업률이 4% 이하로 떨어지면서 고용 이제 되었습니다. 금리를 올립시다. 출구 전략을 시작합니다. 미국이요. 그러면 이 시점이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경기 부양이 끝난 시기예요. 자, 2007년도는요. 이 시기가 경기 부양이 끝난 시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경기 부양이 지속되는 시점에서는 조정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재미는 없을 수 있어도요. 시장은 결과적으로 상승한다. 언제까지요? 끝날 때까지. 자, 그러면 이번에 경기 부양은 언제 끝나요? 내일 끝날까요? 내일? 투모로우? 종료? 내일 끝납니까? 네. 내일은 절대 안 끝나죠. 모레 끝납니까? 모레도 안 끝납니다. 올해 안에 끝납니까? 아, 올해 안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실 게 뭐가 있을까요? 뭘 하셔야 돼요? 경기 부양 끝나지 않아요? 이번에 뭐 슈퍼 추경 이런 것들 말 많죠? 뭐 그 추경 예산안 이번에 통과되면서 뭐 국민의 88%한테만 뭘 준다면서요? 네. 난 쌀이 없으니까 88% 안에 들어갈라나? 나 안 주는 거 아니야? 네. 아무튼 뭐, 주든 안 주든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부에서 끝냈냐 이거야. 경기 부양 끝냈어요? 안 끝냈죠. 미국에서 끝냈어요? 안 끝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금리 인상 안 했잖아요. 테이퍼링 논의는 들어가고 있지만 아직 시행 안 했잖아요. 계속 사들이고 있는 양적 완화 지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경기 부양은 지속되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전성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전성기는 끝나지가 않았어요.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전성기 이미 지났어요? 아니잖아요. 전성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가 산을 타다가 이렇게 아직 정상은 도착하지 않았어. 그럼 뭐야? 깔딱고개가 또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요만큼 올라갔다가 에이 내려가네? 그게 아니지. 이거 남아있는 거잖아요. 정상에 가야 끝난 거 아닙니까? 정상에 왔어요? 뭐 안 왔잖아요.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어. 주식 초보자들도 알 수 있어요. 초보자들도 알 수 있고 주식을 안 하는 사람도 알 수 있고 많이 하는 사람도 알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경기 부양 끝났냐? 아니잖아요. 끝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은 맞아. 근데 그거 가지고는 시장이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장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양적 완화 계속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돈 계속 풀고 있어요. 막 찍어내고 있습니다. 돈 시장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돈이 막 풀리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주가는 좀 내려갈 수 있겠지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정을 만났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을 만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조정이구나. 끝났다. 난 이제 주식 다 팔고 떠날란다. 굿바이. 그럼 어떻게 돼요? 안녕이 되는 거죠. 네. 못 돌아오죠? 왜? 내가 판 가격보다 위쪽에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가장 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가가 올랐어요. 조금 내렸어. 그래서 여기서 팔아요. 근데 이게 내려가지 않고 조금 올라가 버려. 그럼 여기서 다시 사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더 올라갈 걸 알고 있는데도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10,000원에 팔았지만 지금 12,000원이다 이거야. 못 사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못해요. 그래서 나는 안 팔고 그냥 개기는 겁니다. 저도 못해요. 왜냐면 나는 10,000원에 팔았는데 12,000원이 돼 있어. 더 올라가서 15,000원까지 갈 것 같아. 하지만 못 사. 못 산다고요. 왜 못 사요? 내가 판 가격보다 비싸기 때문에. 아니 그냥 사면 되지? 못 사요. 사는 사람이 챔피언, 승리자예요. 근데 거의 못 삽니다. 에이 다른 거 사지 뭐. 에이 내가 팔았을 때 올라가네 뭐. 그럼 말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는데 꼭대기에 사죠. 네, 나중에. 아 이게 문제야. 왜 그거를 한번 안 사겠다 마음 먹으면 안 사면 되는데 그 꼭대기까지 쫓아가가지고 꼭대기에서 딱 사가지고 또 물려요. 희한하죠. 저점 매도 고점 매수라면서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네, 이거는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떨어지는 거 상황을 딱 보고요. 많이 안 빠질 것 같아. 근데 조금은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이거 감안하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시라고. 버티세요. 어차피 올라가면 다시 못 산다고. 요만큼 내려갔다고 그냥 벌벌 떨면서 아이고 그냥 팔아야 되겠다. 이만큼 올라가죠. 그럼 누구를 원망해요? 손가락을 꼭 원망해. 왜 손가락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 네가 그랬어? 아닌데요? 제가 그랬는데요. 너 나한테 욕하는 거냐? 근데 가운데 손가락 가지고 안 하겠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요 손가락이겠죠? 네. 요걸로 이렇게 그냥 마우스 클릭하면 그 마우스를 탓을 해. 괜히 이게 민감도가 높아서 그렇다느니 마우스가 뭔 죄요? 어디서 나온? 내 머리에서 나온 거죠. 머리에서. 이게 팔아야 하느니라. 자기가 팔아놓고는 손가락을 욕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안 돼.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주식 투자할 때 일단 마음을 먼저 탁 먹으세요. 그리고 마음을 좀 유들유들하게 좀 식초에다 담가놔. 식초에다가 이렇게 담가놓으면은 이게 부들부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탁 장착을 하고, 네. 간을 좀 이렇게 너무 키우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조금 하면 안 되겠지? 네. 간이 어떻게 하면 좀 붙나? 간을 좀 말랑말랑하게 해야 돼. 간을 좀 말랑말랑하게.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 버틸 수가 있거든요. 유연하게 그냥, 좀 빠졌어? 알았어.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다시 올라가겠지 뭐. 그게 고수야. 네. 올라가겠지 뭐. 괜찮아요. 네. 그게 고수예요. 근데 쉽지 않죠. 솔직히 손실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요? 비중을 적게 하자. 그 다음에 저점에 매수하자. 제가 입이 닳도록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저점에서 사시라고. 그래서 사놓고 주가가 올라가면 땡큐. 기회를 봐서 더 사면 되고요. 내려가면 그냥 그걸로 땡이야. 사지 말고 대기하세요. 대기하시라고요. 지가 어디까지 내려가겠어? 그리고 아무리 많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밖에 안 샀기 때문에 나는 큰일 안 나. 내가 총 투자금이 1억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한 300만 원어치 샀어. 그럼 몇 프로니? 3%지. 300만 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그리고 이놈이 샀는데 막 계속 떨어져서 마이너스 30%가 됐어요. 기분 더럽게 나쁘겠죠? 하지만 300만 원에 30%면 얼마 빠진겨? 네? 300만 원에 30%면 90만 원? 그 정도 빠졌다 이거지. 네, 3분의 1? 아니지. 90만 원. 90만 원 빠졌다니까. 그럼 나한테 아직 210만 원 남아있잖아요. 90만 원 손실 본 거 가지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땅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주식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초반에 조금만 산 주식을 떨어지더라도 그냥 냅둬.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을 잡으면 돌아설 때 매수를 해주란 말이에요. 추가 매수를 또 들어가. 그러면 이거 금방 회복하고도 남겠죠. 수익이 나온다고요. 뭐처럼요? 콤태기처럼. 네, 콤텍을 물렸어. 샀는데 유상증자 개같은 공치 나와가지고 물렸어. 에라이씨. 그랬는데 어쭈 돌아서네? 여기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죠. 누가? 내가. 들어갔잖아. 신규로 들어가도 되고 추가로 들어가도 되고요. 들어가요. 그럼 평단가가 어떻게 돼요? 훅 낮아져. 훅 낮아요. 평단가 훅 떨어집니다. 그럼 무조건 수익이야. 그렇잖아요.
그럼 이래서 수익 봐도 좋고요. 유상증자 물량 들어서 그것도 수익 나서 좋고, 그것도 뭐 840원인데, 네. 들어와서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네. 오늘 떨어졌는데, 수급 보니까 매수가 좀 있네? 누가 판 거야, 이거 도대체? 누가 팔았어요? 난 아닌데? 저는 안 팔았어요. 어휴, 매수 들어온 거 봐라. 내일 올라가겠네, 또? 네. 시간에는 뭐 별거 없지만, 네. 이렇게 많이 샀어? 그거 잘 보세요. 떨어지는 주식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돌려서 다 수익을 보잖아요. 네. 주식이 떨어지는 것은 무조건 한계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안 가요.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진짜 미친 주식 아니면은요. 네. 여러분들이 300만원어치 사가지고 300만원 다 잃어버릴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이렇게 0%까지 가지 않아. 한 1%는 건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 작은 금액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게 되는 것은 어떤 시기냐면 삼성전자 같은 걸 걱정하게 되는 거야.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 매수를 하고 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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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사고. 그래서 사고가 나지. 이제 돈이 뚝 떨어졌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져. 정신 차려보니까 계좌에 삼성전자밖에 없어. 몰빵이 됐죠? 근데 마이너스야. 올라올 기미가 안 보여. 야, 지금 주식 정말 하기 싫어요. 주식에 물릴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물릴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일단 기다려라. 멈춰. 스탑. 네. 스탑. 멈추시라고. 딱 멈추세요. 기다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냥 물리세요. 거기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세요. 그냥 이대로 그냥 봉인해, 봉인. 해놓고,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끝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락이 멈추는 그 시점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몇 개월 물리냐고요? 엄청 길지. 한번 물리면 뒤집니다. 네, 조상님 볼 수도 있어요. 물려서 갖고 가다가 조상님 만날 수도 있어. 그 정도, 네, 그 정도는 해줘야지. 네. 네. 이게 흐름을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고요. 바닥에서 매수하는 것들은 보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기가 저점이다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기간들이 막 1년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빨리 가는 거고 운이 나쁘면 막 1년이고 뭐 더 가는 거고 그렇죠. 기간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물려있다라는 표현이 그런 거지만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구간 이게 몇 년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주식을 계속 데리고 갈 것인지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내가 물려있는 거라면 비중은 많지 않을 거예요. 상승해서 수익이 조금에 나와 있는 것들은 비중은 뭐 많건 적건 중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플러스니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기간이 길든 말든 뭔 상관이겠어요. 물려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물려있는 것들은 어차피 비중이 많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냅둬. 그러면 이제 사리가 하나씩 두 개씩 생기면서 네 보살이 되는 거죠. 보살. 아재 봐라 아재. 그게 아마 금욕보다 더 힘들게요. 아마 주식을 팔기 싫은 게. 네. 더 힘들 거예요. 금연.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보다 더 힘들어. 아마 그 5욕 7정 중에 가장 으뜸이 네, 주식을 팔지 않는 것이 아닐까. 물린 주식 갖고 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하려면 일단은 배짱이 있어야 돼요. 배짱. 그냥 뭐 이렇게 배짱이처럼 이렇게 막 노르란 얘기 아니고 배짱.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들 조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말고요. 네, 위에서 사가지고 물려서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막 주가는 막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이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여기서 스카이다이빙 하다 뛰어내렸어. 낙하산이 안 펴져. 에이 언젠간 펴지겠지. 이러면 안 돼. 네. 낙하산이 안 펴지면 안 펴진다. 보조 낙하산 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나야지. 언젠간 펴지겠지. 괜찮아. 난 땅에 들어서 살아남을 거야. 이거는 미친 생각이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건 아니야. 근데 내가 땅바닥에서 땅 위에 있어요. 땅 위에 있는데 이거 뭐 그냥
콩 하고 넘어졌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병원을 가든 뭐 아니면 길을 걸어가든 할 거란 거 알고 있는 거지. 이거랑 이거랑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배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응? 배짱. 배짱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배짱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신감. 자신감.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실력에서 나옵니다. 실력은 근면함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이라도 주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실력으로 들어갈 거고, 그렇게 실력을 쌓아서 주식을 매수한다면 나는 웬만하면 자신감 때문에 주식을 팔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려니 하세요. 네, 어차피 사이버머니잖아. 지금은 내가 현금화 시키지 않는 이상 그건 사이버머니예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내 돈이 아니면 편하잖아. 네? 내 돈이 아니잖아. 내 돈이 아니면 편안한 거 아니에요? 남의 돈 가지고 막 남의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뭐. 그냥 여러분들 그냥 게임에다 현질한 것보다 나아요. 보니까 리니지 이런 데다가 막 1억씩 막 예, 그 현금 결제해가지고 아이템 사고 막 이런 분 계시던데, 이거는 서버 문 닫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거보다 나을 거예요. 네. 그거보다 낫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 기간이 한 달, 2달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투자 기간 얼마나 잡고 가세요? 네? 투자 기간 얼마나 잡고 가세요? 한 달 보고 하세요? 나 주식 투자 한 달만 하고 끝내야지? 아니잖아요. 아닐 거 아닙니까? 적어도 몇 년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몇 년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식 투자를 진행하실 때 아예 그냥 모르고 시작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무모함이 용기를 부른다고 하지만은, 그것보다는요, 지금처럼 이런 상승장에서는 무모한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돈 더 잘 벌어요. 원래 고스톱 칠 때 처음 친 사람이 더 잘 벌잖아. 막 공격적이잖아. 모르니까 막 원고 투고 막 쓰리고 가잖아요. 근데 알고 있으면 무서워. 왜? 저기서 딱 내가 해가지고 이걸 딱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고도리를 치게 되면 내가 독박을 쓰게 되면 돈이 얼마고 막 이런 거 계산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장이 애매해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제 횡보하고 있잖아요. 좋긴 좋아. 아직 추세는 상승이에요. 근데 횡보를 하고 있죠. 지루하죠. 답답하죠. 그러면 당분간만이라도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줄여놓으시고, 물린 종목도 있으면 좀 버텨주시고, 그냥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대로 그렇게 좀 존버를 좀 타세요. 기다리세요. 네. 그러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는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무서운 시장도 만날 것이고요. 엄청나게 좋은 시장도 만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네, 젓가락들 힘 없어질 때까지는 하셔야 되거든요. 젓가락들 힘 없을 때까지. 제 생각에는 한 70에서 80, 좀 나이가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인생을 즐겨라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솔직히 요 정도 70대 이상 80대 이상 되시게 되시면 이제 뭐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읽어놨다라면 이제는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 27밖에 안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 한계 기간을 고려하시란 말이에요. 나는 언제 은퇴를 하겠다. 언제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서 은퇴를 하겠다. 근데 주식은 좋은 게 나이를 많이 먹어도 할 수가 있죠. 아무 상관없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70대 80대 은퇴,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나 주식 투자 안 하고 그냥 돈 빼갖고 놀 거야,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처럼 막 치열하게 안 해도 되는 거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세워놓으세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10년 갖고 갈래요? 20년 갖고 갈래요? 뭐 10년 묻어놓을 주식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10년 묻어놓을 주식 얘기하면은 1년도 안 돼서 팔아먹어. 100%입니다. 네, 1년도 안 돼서 팔아먹어. 제가 예전에 3년 전에 얘기해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사놓고 10년을 갖고 가랬더니 1년 동안 3년 동안 주가 조정받으니까 홀랑 팔아먹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3배 뛰었어. 3배. 삼성전자가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맞춰서 나는 언제부터는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누려야 되겠다. 이게 주식은 죽을 때까지 아마 계속 갖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 돈을 계속 뽑아 먹을 거니까. 그러면 주식에다가 돈을 집어넣을 수 있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기간을 고려하세요. 응? 이 기간을 고려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이 나의 잠정적인 은퇴 기간. 그럼 이때부터는 주식을 하시면서 슬슬 놀러 다니시게. 네. 그게 우리 멀리보자님처럼 기운 빠진 분. 노래도 있잖아.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을 때 여행도 다니셔야죠. 네, 우리 엄마도 조금 젊으실 때는 뭐 여기저기 막 다니시려고 막 하더니 이제는 뭐 차로 편안히 모신다고 그래도 차 타는 것도 피곤하다고 여행 안 가시려고 그래요. 여행 가는 것 자체를 귀찮아해. 그거 귀찮아요. 그냥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고 있는 게 가장 좋대. 약간 서글퍼지긴 하는데요. 저도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지금이야 27이니까 막 여기저기 막 다니고 싶고 막 여기도 놀고 싶고 저기도 놀고 싶고 하지만 지금은 옛날처럼 배낭여행 못해요. 저는 힘들어. 일단 힘들어. 네. 그 해외도 배낭 하나만 메고 딱 가고, 예전에는 해외 갈 때 그랬죠. 뭐 쓰리바에다가 그냥 백팩 하나 메고 이제 또 떠나는 거야. 그러면 그게 해외여행이지 뭐. 그러면 고생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뭐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재밌게 놀았지만 지금은 그런 거 안 해. 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코스 딱딱딱 짜가지고, 네, 원하는 곳에 관광. 이제는 뭐 그런 거 아니야. 관광보다도 또 휴양을 좋아해. 막 그 가만히 있는 거.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이라는 부분들은 나의 최후의 보루.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길게 보셔야 돼. 투자 기간이 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김할머니랑 같이 여행을 가야 되는 건가? 아, 27도 힘들 수 있어요. 안 해본 애들은 힘들더라. 네. 우리 아들은 뭐 어린데도 뭐 지금 뭐 여행 가자면 힘들어해요. 네. 네. 아무튼, 네.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아시겠죠?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야. 숫자지. 내가 27이면 27인 거고 6이면 6인 거죠. 그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이도 묻지 말고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네.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지. 다 DSLR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지. DSLR 이렇게 찍으면서.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질문 하나 답변해 드릴게요. 노랑풍선이었던가? 무상증자로 해서 뭐 어쨌든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마이너스 50%가 났다 그래요? 이 권리락 때문에 이거 착시 효과 나오시면은 이거 아주 곤란합니다. 네. 이거 뭐 권리락 때문에 마이너스 50% 나왔다.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니요. 왜냐하면 뭐라고요? 무중 물량이 아직 안 들어오셨잖아요. 그거 들어오면은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손해보실 일이 없죠. 위에서 사셨다 그러면 이제 뭔가 뭐 상황이 있겠지만 지금은 이게 신고가인데 물릴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죠? 네. 물린 사람 없어요. 네. 마이너스가 나왔다 보지 마세요. 이거는 나중에 물량이 들어오면 되는 거라서 이거 뭐 좋은 거구먼. 네. 여기서 물렸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지. 뭐 28,850원에 사서 물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 무상증자도 못 받고 물린 거지. 근데 이거는 기준일 전에 사신 거라면은 손실이 날 리가 없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거는 손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안 계시나요? 가셨나? 이거는 손해가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물량이 들어오면 희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물론 처음이니까 모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저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공시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네. 나중에 다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꼼꼼히 좀 읽어보고 체크하는 거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 방송은 항상 어려운 방송은 안 하죠. 어려운 이야기 안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려요. 왜냐면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좀 그렇긴 한데요. 네.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기본기. 네. 부족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1등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무당이 뭐라고 했다고? 국영수부터 열심히 해 이놈의 새끼야 그랬다면서. 네, 국영수가 뭐야? 기초야 기초.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절대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주식에서 수익을 내고 싶다면 가장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요. 가장 기본 건 뭐래요? 오르고 내리는 거겠죠. 왜 올랐냐 왜 내렸냐.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 그죠?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오르고 내리는 거 왜 올랐니 왜 내렸니 이거 하면 이거 기초라고 하고 가장 기본이 하는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냥 선만 하나 그어봐라. 지금 우리가 최소한 그림은 볼 줄 알지 않냐 이거죠. 최소한 그림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림 최소한 너무 어두워. 최소한 그림은 볼 수 있잖아요. 그림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는 걱정하지 말자.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는 걱정하지 말자. 제발 걱정하지 말자. 가다가 보면 횡보도 있을 수 있고 좀 들어올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걱정은 하지 않으시는 게 일단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라는 부분보다도 홀딩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겁을 먹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주식은 지금 시점에서 수익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시점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주식은요. 내가 상승장이라면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것에서 어떻게 이런 마구니들에게서 내 주식을 지켜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들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하세요. 방법은 내가 부담을 안 가지면 돼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면 비중과 저점 매수, 이게 정답입니다. 높은 데서 사가지고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밑에서 사가지고 물리든가 말든가 냅둬. 어차피 지가 밀려봤자 거기겠지. 그죠? 그 다음에 조금만 사세요. 조금만 사게 되면 자연스럽게 종목수를 나눠서 분산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수익은 나게 되어 있어요. 자, 매수를 했는데 50% 수익이 나왔다. 그랬는데 갑자기 9% 수익이 줄었어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짜잔, 짠,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형태의 모습이겠죠? 네.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9%, 여기서 여기까지가 50%겠죠? 네. 이거는 잘 보세요. 추세가 살아있는지 먼저 보세요. 올라가고 있느냐? 올라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과정이 어떤 식이냐? 단기적 차익 실현이냐? 아니면 그냥 뭐 이런 부분이 완전히 끝난 것이냐? 이게 올라간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올라갔니? 살펴보시고요. 50% 이상 올라간 게 이게 충분히 납득이 가는 재료야. 그러면은 내려갔다가 어쨌건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고평가 아니면 일시적인 거 있죠. 일시적인 재료. 예를 들어서 성투치킨 오늘 사 먹어서 기분이 좋았어. 그래가지고 내 주식이 올랐어요. 성투치킨 먹어서 기분이 좋았고 주식이 오른 거야. 일시적인 거죠. 연속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거 뭔가 조금 의미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선 테마 같은 걸 볼까요? 대선 테마야. 대선 테마인데 대선 테마를 통해서 뭔가 확 올랐어. 대선 기간 동안에. 그럼 대선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빠지겠죠. 대선 때문에 올랐어? 그럼 대선 때문에 대선 끝나니까 내려갔어. 그럼 얘는 다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못 올라가겠지. 왜냐면 대선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그죠? 대선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이거는 다음번 대선 때까지 못 올라가겠죠. 그럼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기차야. 전기차 해가지고 뭐가 막 좋아요 그래갖고 올라갔어. 그러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전기차 재료는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지가 바닥을 잡아서라도 올라가겠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50% 나왔다가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어요. 이 50%가 아깝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오버슈팅에 대한 부분에서의 단기 매도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 매도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거니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면. 종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종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내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뭐 조금 이제 경험을 더 해보시거나 그렇게 가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재료가 연속성을 얼마만큼 잘 가져갈 것이냐 얼마만큼 잘 끌고 가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수익이 지금 났다 안 났다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났다가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전에 NC소프트가 그랬어요. NC소프트가 예전에 2009년도 요때 이게 5만원에 샀잖아요. 그때 5만원 샀는데 이만큼 올라가서 수익이 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참여를 못하신 분이 여기서 산 거야. 여기 10만원대 여기요. 근데 이게 어디 가면 30만원이 넘어갔어요. 어떻게 됐어? 수익이 100% 나왔죠. 여기서 사가지고 수익이 100%가 나왔어요. 100% 나왔는데 이걸 안 팔고 있었더니 슬금슬금 빠지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손실이 됐어. 손실까지 떨어져서 손절 마이너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손절 매도를 했어요. 100% 나온 종목을 손절 매도를 했어. NC소프트요. 네. 저 종목이요. 손절 매도했어.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시 상승해서 지금은 100만원도 찍어준 종목이 됐다는 얘기야. 그죠? 5만원에 산 주식이에요. 20배. 10년? 10년 조금 더 걸렸나요? 네. 저점이 다 오르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종목들의 조건들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면 그것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수 있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초보자들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다 저거다 딱 집어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해서 고생하고 그냥 개기고 막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네 찾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평균 주식이 오르는 걸 생각해봐요. 주식이 오르는 조건. 주식이 오르는 조건은 뭐예요? 주식은 왜 오릅니까? 언제 올라가요? 이거 되게 쉬운 거 아니야? 그죠? 주식은 어떨 때 올라가죠? 메모장 오랜만에 한번 꺼내볼까요? 왜 안 나와 이거? 네. 자, 주식이가 오르는 조건. 1번 뭘까요? 기업이 돈을 잘 번다. 그죠? 2번 뭘까요? 2번은 매수가 들어온다. 3번 계속 오르고 있더라. 4번 좋은 재료가 있더라. 5번 아직 더 올라갈 곳이 있더라. 요거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네. 기업이 실적이 좋아. 그러면
기업의 돈이 계속 벌리면 벌릴수록 어떻게 돼요? 기업의 가치는 저평가가 됩니다. 주가는 저평가가 돼요. 이걸 우리가 저퍼라고 그러죠. 저퍼. 돈을 많이 벌면 기업의 주가는 거기에 맞춰서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못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이 저평가가 되죠. 저평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너무너무 잘 벌어. 막 사상 최대 시장 막 계속 터져. 근데 주가는 아직도 저 밑에 있어. 기업의 가치를 따지고 보니까 10만원짜리인데 지금 5천원에 있어. 이런 것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돼요. 두 번째, 매수가 들어와요.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매수가 들어오면요. 물건값을 올리는 방법은 계속해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아시죠?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 왜 올라가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매수가 들어와. 외국인이 들어오든 기관이 들어오든 누군가가 계속 매수를 해줘요. 그럼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뉴스가 빵 터지면 어떻게 돼요? 좋은 뉴스를 통해서 팍 치고 올라가죠. 누가 들어와서 그래요? 우리 호그님들께서 매수를 막 하면서 주가를 자기들끼리 막 올려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피날레. 네. 그냥 계속 오르고 있는 주식이야. 계속 올라가. 이건 뭐냐면 추세라고 얘기합니다. NC소프트처럼 이렇게 2015년도부터 계속 올라가는 추세. 자,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계속해서 추세가 이게 뭐냐면 이게 추세예요. 가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빠져대죠. 한 달 넘게 조정받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갑니다. 이만큼 올라갔다. 이건 약간 오버슈팅이죠. 이거 잘 봐요. 오버슈팅을 하는데 오버슈팅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상복귀 돼야 되겠죠. 조정폭도 커요. 훅 들어와. 그래서 또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아, 이거 가는가 마는 거야 하는데 돌아보니까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게 뭐냐면 추세예요. 추세. 종목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도 오버슈팅이죠.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아야지 돼요. 근데 이게 꺾일런지 아닐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좋지 않아.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요? 되게 여기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3월부터인 거. 계속 매도 의견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겠죠. 아무튼 추세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야. 계속 오르고 있는 거. 좋은 재료가 있어야 돼요. 야, 여기에 뭐가 된대더라. 얘 뭐가 한대더라. 이런 좋은 재료가 있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 더 올라갈 곳이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저점이에요. 저점 매수. 저가 매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한국전력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장기전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가 다 내려갔어. 다 내려갔어요. 그러면 다 내려가고 나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곳이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바닥이란 게 됩니다. 네. 더 내려가지 못하면 그것이 바닥이요. 그것이 바닥인데 그것이 바닥이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내 인생 바닥 쳤어. 나 더 내려갈 데 없어. 그럼 뭐예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눈에 뵈는 게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나 이제 올라갈 것밖에 없어. 더 나빠질 게 없어. 이거보다 더 나빠질 게 뭐 있겠어? 그죠?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게 없는 거. 그게 바닥이요. 대신에 바닥은 어때요? 지저분하지. 아, 더러워요.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헤이 그렇게 되죠. 들었다 놨다 헤이. 그래서 요런 더러운 바닥에서 하지 말고 추세를 이렇게 우상향으로 바꿔갈 때 매수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전력을 제가 사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봐요. 언제쯤 갈 것 같아요? 그건 나도 몰라. 올해 안에 갈지 내년에 갈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아까 전에 NC소프트를 보셨듯이 네, 추세가 우상향을 꺾었기 때문에 일단은 간다고 봐야 돼요. 가는데 어디까지 갈 것인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항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계단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는 거야. 아직 여기서 여기까지 먹을 게 남아있네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먹을 게 남아있네요. 먹을 게 남아있네요. 그러면 먹을 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네, 굶어 죽을 수 없잖아. 주가가 바닥까지 왔는데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저점의 매수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뭐 흔들리고 뭐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네,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 거고, 네. 바닥은 원래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고요.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못 따라오게 합니다. 따라오지 마! 하는 순간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러면은 또 떨어지죠. 바닥이 원래 그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뭐가 되냐면 저점을 높여가게 됩니다. 우리도 생각지도 못했던 시점에서 수익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돼요. 자, 어떤 식으로 가냐면 플러스 5%였다가 갑자기 플러스 30%가 되기도 해요. 그러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플러스 7%로 떨어져. 그래서 다시 플러스 40%가 되고요. 또 떨어져가지고 플러스 10%가 됩니다. 어떻게 돼요?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때 팔고 이때 다시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신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잘 못하더라고요. 네. 자신 있으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팔고 다시 사고 이것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쉽지가 않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다시 들어오는 거구나. 어차피 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올라가는 종목들을 고르는 거는 요 5가지 안에서만 찾으시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생각보다 간단해요. 근데 실제로 딱 보면 이게 진짜로 그런 주식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리고 5개를 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기업이 돈을 잘 못 벌어도 매수가 들어오고 계속 오르고 있다. 또는 그리고 좋은 재료가 있더라. 이 정도만 붙으면 올라가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좋은 재료는 없지만 기업이 돈을 잘 벌고 계속 오르고 있고 더 올라갈 때가 있다. 그럼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리스트를 쭉 적어 놓고 그 안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뽑아내요. 그 다음에 몇 개, 뭐 10개 중에 한 7개가 맞아 떨어진다. 그럼 사는 거야. 그럼 올라갑니다. 근데 그걸 찾는 게 쉽지가 않겠죠? 왜? 맨날 차트를 들여다보고 맨날 기업을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직업이 있잖아요. 저는 직업이 그거고 여러분들은 직업이 다른 거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낫겠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도 맨날 쳐다보고 그냥 저만큼 이렇게 그 기업을 본다거나 주식을 보는 거에 시간 투자하시면 저보다 훨씬 잘하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초보자분들이나 어떤 분들 뭐 저는 그래도 뭐 리먼 사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거 뭐가 있었지? 하여튼 그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 호황 그 다음에 뭐 떨어지는 거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많은 경험을 또 해왔죠. 거기에다가 이제 차트를 보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경험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저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은 그래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계속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하시면 계속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제 방송을 듣고 지금 견뎌야 되는구나 버텨야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주식을 봐야 되는구나 라고 하시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 정립이 될 겁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급했어요. 그냥 증권 용어들 다 외워야 되는 줄 알았어. 막 그냥 뭐 영어로 다 써있잖아. 영어로 막 이게 써있어. 막 와 너무 어려워 막. 네. 뭐 백워데이션 옛날에 그런 말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백워데이션, 콘탱고 요즘에도 나오나? 그런 말들. 네. 이 뭔데 막. 네. 웹도독 막. 네. 막 마진콜 뭐 별의별 거지 같은 용어들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다 영어야. 야, 이게 이해도 안 되는데 막 주식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알아야 되나 했고 막 그 수첩에다가 빽빽이 적어가면서 공부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네?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몰라도 되는 것도 있고요. 알면 더 좋고요. 몰라도 상관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큰 흐름 보면서 그냥 둥글게 가는 것이 제일 돈을 잘 벌더라. 마음도 편하더라. 그걸 알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개인들이 들러붙으면 항상 물량을 뺏어 먹으려는 그런 반대 세력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뺏기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량을 뺏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려. 아따 호구 나갔는가 가가가가 나? 그래 너 그러면서 문 탁 닫고 출발해 버린다고. 안 되지. 네. 차트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느긋하게요. 네. 11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편안하게 마음을 조금 야들야들하게 네.
유연하게 그렇게 좀 대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낮에 장중 방송이 또 있죠? 13시 30분에 네, 88TV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네, 저하고 또 같이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얘기 없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편하게 가졌으면 좋겠다. 시장이 빠지더라도 그냥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거나 너무 쫄아 있거나 오그라든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별일 없어. 별일 없어. 딱 그것만. 아시겠죠? 네, 그냥 사리 하나 더 만들지 뭐. 그러면서 사리나 만들고 계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녹화 방송 조금 이따 올라갑니다.